네, 객실 매니저론 제실 고객 서비스의 2회 2교시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차 현재 고객 요청에 응대하기와 물품 대여 서비스, 메시지 및 전달 물품의 취급, 요 내용까지 이제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같이 우리 학습하였습니다. 로비 접객 부서의 직무 중에 지금 컨시어지까지 진행했는데요. 자, 이번 2교시부터는 네, 지하로의 서비스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시어지가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제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 지하로는요, 중요한 VIP 서비스를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하로는 주로 호텔의 기빈층에 근무하면서 클럽 플로어 같은 데가 있죠. 자, 근데 로비에 근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자, 주로 호텔의 기빈층에 근무도 하는데 이제 움직이면서 근무를 하죠. 컨시어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근무 영역이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VIP 고객용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호텔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호텔 내에서의 일상적인 서비스는 물론 고객의 비즈니스 및 관광 스케줄 관리, 정보 수집을 비서 대행처럼 그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맞춤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예약 및 서류 작업이 필요할 때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드리고 물품 구매 대행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가 하나 더 있어요. 좀 더 그 고객과 같이 밀착해서 고객의 요청 시에 잠깐 가는 것이 아니라 비서처럼 같이 계속 동행해서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버틀러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하로 밑에 버틀러를 넣어서 두고 하부에 지하로 조직 하부에 버틀러를 두고 버틀러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로가 하는 서비스는요, 이런 VIP 고객 픽업 서비스와 버틀러 대행 서비스, 그리고 VIP 고객의 영접, 장애인들이 이제 체크인 했을 때 편의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은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들이 바로 자, 우리 그 지하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로는요, VIP가 도착했을 때 예약 접수, 그리고 VIP들도 등급이 있어요. 뭐 장관도 있겠고 대통령도 있겠고 장관도 있겠고 기업의 총수도 있겠고요. 기업의 총수 중에 회장도 있겠고 사장도 있겠고 상무도 있겠죠. 자, 이렇게 등급, VIP 등급에 따라서 이제 호텔의 법인 판촉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무료로 그 고객에게 제공을 해드릴지 또는 유료로 제공해 드릴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최고급 호텔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이 호텔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따라서도 등급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약 접수에서부터 등급의 결정에 따라 객실의 사전 배정, VIP 고객의 공지 안내, 그리고 사전 등록,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준비해서 바로 익스프레스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한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하로보다 더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버틀러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버틀러란 본래 남자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자, 이 버틀러는 지하로 서비스 중에 특정 고객에게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담당 서비스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구두를 닦는 것을 이제 맡겼다가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세탁을 지금 로비에 있는데 객실로 딜리버리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든지, 위에 자켓만 입겠다든지, 또는 룸서비스를 불렀는데 좀 메뉴를 많이 차려서 이제 이런 분들은 VIP이기 때문에 스위트에 머무시니까 집무실 쪽에 티파티 세팅을 해달라든지 해서 이제 그 룸서비스 직원과 함께 같이 세팅을 한다든지, 특별한 디테일한 와인을 따라주는 서비스를 계속 남아서 해준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버틀러 서비스입니다. 자, VIP 고객의 영접 서비스는 지하로에서 이제 호텔 VIP 등급에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최고의 등급은 호텔 차량을 제공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렌터카를 수배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애 후 고객들이 왔을 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자, 이때는 장애 고객한테 저희 호텔은 장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일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VIP처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편의 서비스를 별도로 특별하게 시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서 장애우라는 단어는 기피하시고요. 전달을 하시면 고객들이 연락을 하셔서 선택해서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그때 제공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당직 지배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직 지배인은 듀티 매니저라고도 하고요. 네. 이 당직 지배인의 역할은 총지배인의 역할을 대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그림 1-7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당직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도표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직 매니저는 안전관리, 보안관리, 마스터키 관리, 비상연락, 야간의 총지배인 역할 수행, 네, 그리고 고객 불평 불만 처리, 호텔 안내,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당직 지배인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지배인은 일반 근무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퇴근하신 이후에 이제 그 업무는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게 호텔인데. 자,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에 중요한 문제가 안전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총지배인 대신에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을 당직지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지배인 같은 경우는 가령 어때요? 네, 과장급 이상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승진을 했을 때만 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 외 수당도 별도로 지급이 되죠. 자, 총지배인은 직속의 당직 지배인의 직무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직 지배인이 총지배인 직속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객실부장 아래에서 객실부장을 통해서 이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지배인 직속의 당직 지배인의 직무인 경우에는 경영진을 대표해서 고객 불만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고객의 접점, moment of time,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고객과 만났을 때 고객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을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첫 이미지에서 고객이 우리 호텔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좋게 또는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moment of truth, 고객과의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객과의 접점에서의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 그래서 24시간 동안 로비 지역을 상주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고객들에게 호텔에 계시는 동안 뭐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다 받으셨는지요? 아니, 우리 지금이라도 좀 해드릴까요? 이러한 내용이겠고요. 자, 그리고 객실 식음료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는 VIP 고객의 영접 및 환송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위급 상황일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화재 및 다른 찰과상이 일어나는 문에 부딪힌다든지 계단에서 이제 낙상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위급 상황이 있었을 때 119를 부르고 자, 총지배인과의 연결을 하고 고객에게 어떻게 배상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총지배인 직속에서의 당직 지배인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당직 지배인 직무 중에요. 중요한 몇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키 관리 업무 관장입니다. 보안이죠. 그래서 마스터 키 관리도 하고요. 여러 가지 키 관리도 합니다. 세이프티 박스, 귀중물 보관 관리에 대한 그런 키도 관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순찰 업무가 있습니다. 순찰은 워크스루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뭐예요? 지나가는 거죠. 워크스루 걸어가면서 지나가면서 순찰하는 것을 워크스루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순찰을 통해서 VIP용 객실도 사전에 점검하고요. 그리고 VIP 층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지 일정 간격별로 순찰을 하고요. 그리고 호텔 내 전체 행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특이 사항이 없는지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고객들이 불만을 접수하겠죠. 자, 이런 불만이 있을 때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요. 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상황을 파악해서 고객을 이송하고 경위서 작성을 해서 기록하고 다음날 총수맨이 출근하면 보고해서 바로 상근 시간대에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보고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바로 당직 지배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당직 지배인은 영어로 듀티 매니저라고도 하고요. MOD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MOD, 매니저 온 듀티. 네, 그래서 MOD 또는 듀티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끔씩 메일이나 또 이제 그 문자로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우리의 채널은 첫 번째, 자, 질문은 단톡방에다 해주십시오. 잘 정리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론화된 질문으로 저한테 접수를 해주시고요. 자, 이럴 때 의문점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같은 반, 같은 과 동기들하고 연락을 하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대면 수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은 것은 잘 정리를 해서 단톡방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놓친 분도 있지만 들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은 분들은 또 정보를 공유해서 이 내용은 여기에 있어. 여기를 찾아보면 돼. 라고 공유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대면 수업할 때 만났던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자,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단톡방에다가 문의를 해 주십시오. 단톡방에 잘 정리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단톡방에 이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그 정보를 쉐어할 수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터미놀로지를 이제 호텔 용어이죠. 터미놀로지는 전문 용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객실 매니저론 시간에 배우고 있기 때문에 터미놀로지는 호텔 용어가 되겠죠. 이 터미놀로지, 호텔 용어에 대한 이제 3주차부터 이제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4주차, 5주차는 똑같은 숙제를 이제 반씩 해서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찍어서. 근데 이 숙제의 결과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이 JPG 파일을 어디다 올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있으시죠? 제주 한라대학교 LMS 어플리케이션. 거기에서 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학습 시스템에 올리셔야 학습 시스템 상에 과제를 제출한 걸로 체크가 돼요.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숙제 제출한 것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매뉴얼이라고 하거든요. 수동으로 하는 것을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수동으로 과제를 평가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LMS 상에 과제를 올려주셔야 과제를 한 것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LMS 또는 인터넷으로 PC를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인터넷을 올리시든지 핸드폰 상의 LMS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리시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에서 온라인 학습하시다가 들으시다가 거기 학습 우리 시스템 있죠.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통해서 숙제를 제출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숙제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가끔씩 메일로 숙제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LMS로 올려달라고 다시 회신을 드렸어요. 자, LMS 또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하실 때 컴퓨터에 나와 있는 사이트, 우리 러닝 사이트에서 이제 올리는 방법 아시죠? 모르시면 이제 조교님한테 여쭤보셔가지고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제 제출 방법에 있어서 메일로 보내신 분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터미널로지 숙제를 내셨는데 이거 책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서 이제 잘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없었나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없었으면 어디서 검색하라고 했죠? 네. 자,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숙박 레저 서비스에 접객 서비스에 보시면 컨시어지, 도어데스크, 네, 체크인, 제실 고객 서비스, 지하로, 네,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터미놀로지의 뜻을 쓸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국어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국어원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정답을 쓰시려고 하는데, 자, 과제는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질문사항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활동 자체가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하는 활동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적이 되는 거예요. 자, 과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영역 중에 제가 내고요. 그것을 알아보는 학습 활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 절차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해서 올리시는 걸 통해서 제가 성적 결과를 집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CS 학습 모듈 그리고 교재를 읽었을 때, 그리고 그 교재가 아니더라도요, 객실 매니저론이라는 제목이 있는 책만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맨 뒤에 보시면 거기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용어 사전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펜딕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단어의 뜻이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보는 교재에는, 네, 객실 매니저론 교재에는 맨 뒤에 뜻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몇 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지 아펜딕스, 네, 편람으로 뒤에 accommodation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서 볼 수 있게 돼 있는 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accommodation이란 뜻이 교재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교재를 안 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랑 같이 교재 공부하시면서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교재에 없는 내용도 있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근무했던 호텔에서 제가 작성한 매뉴얼 2개와 NCS 학습 모듈과 저희 객실 매니저론과 제가 전공하고 있는 호텔 경영학 책을 다 보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지정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안 샀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게, 교재를 안 사면 불이익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교재 안 산 사람을 제가 감점시키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건 아니죠. 네. 교재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대하면 혹시 다른 교과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를 안 할까봐 걱정돼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는 교수님께서 추천한 도서는 될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간을 절약하죠. 자, 처음에는 내가 이 교재 사는 비용을 아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봐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도 가야 되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시간을 절약하려면 아르바이트 가서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하시니까 교재를 사는데 투자를 좀 하세요. 자, 이게 기본적인 학습의 태도가 되는 거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노력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와 그리고 여러분들 NCS 학습 모듈에 들어가서 보면은 PDF로 전부 다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자, 들어가서 보고 출력만 하면 뭐예요? 읽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학습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와 NCS 학습 모듈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자, 여기 지금 구글에다가 제가 CRM을 검색했어요. 자, 우측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CRM의 정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 것까지 다 떠요. 자, 이렇게 단어만 입력해도 모두 뜨는데 그거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로서는 정말
학습을 하려고 자기주도 학습에 의지가 있는지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급하게 빨리 숙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겼던 의문점이었죠.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학습하는 방법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글에서 찾으면요, 이게 호텔 매니저, 객실 매니저론 말고 전반적인 그 학술 용어로 쓰는 경우에는 좀 우리랑 매칭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NCS 학습 모듈을 보면서 이제 맞춰 가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이 맞는지 서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맞구나라고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한 단어에 있어서 검색해서 바로 답이 나오고 검색해서 바로 답이 나오고 이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요, 학습을 탐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소요된다는 걸 예측하고 숙제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말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go.kr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을 검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ncs.go.kr로 들어가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메뉴바가 가운데 보이시죠? 네. 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옆에 보시면요, NCS란 옆에 보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관광 레저 숙박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세 분류에 이렇게 5개가 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건 접객 서비스예요. 접객 서비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그 중에 뭐 컨시어지, 벨데스크, 도어데스크, 지하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하로 옆에 차량 기사하기, VIP 고객의 정보 공유하기, 버틀러 서비스 제공하기, VIP 고객의 선물과 환영 편지 준비하기, 이렇게 디테일한 서비스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학습 방법 PDF 다운로드 하기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자, PDF 다운로드 하기. 네,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것들을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이건 한 7주차쯤에 제가 과제를 낼 것 같은데요. 자, 블록룸, 예약 취소 비용, 커머셜 요금, 선수 예약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메이크업 룸, 노쇼, 그다음에 어큐펀시 레이트, 객실 사용 기간 초과 요금, 오픈 베드, 사전 등록, 슬리퍼, 턴어웨이, 업그레이드당, 다 발레 파킹 서비스, 고쇼, 스키퍼. 그래서 이렇게 호텔 용어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낸 과제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습 방법 잘 확인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객실 매니저론 2교시 모두 마치고요. 3교시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제를 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잘 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에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과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3교시에서 봬요.